안녕하십니까, 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토요일 저녁 잘들 쉬고 계시죠? 주역 문헌전 말씀입니다. 적선지간은 필류여 경하고 적불선지간은 필류여 앙이라. 선업 공덕을 쌓는 집안은 반드시 경사가 넘쳐나고 불선업 악업을 쌓는 집안은 반드시 재앙만 있을 뿐이다. 재앙막작하고 중선봉행하나 악을 멀리하고 선을 받들어 행하라.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모든 일을 이루고 살 수가 있습니다. 시장대응 전략입니다. 공덕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금을 모으고 기술적 공부를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아이들 후원 캠페인, 사회복지협의회와 디딤샷을 통해서 공덕을 쌓으시고요. 현재 1312분 실천하고 계십니다. 다른 쪽에 후원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은 저 채널 영상 댓글에 올려주시고, 처음 오신 분들은 제 성목록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 하십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 이제 대전환 시기가 왔다는 것을 확실하게 아실 거고요. 중심에 골드, 그 다음에 현금 잘 준비하시고요. 자, 금리 변동성 커질 겁니다. 준비 단단히 하시고, 지수와 종목은 마이너스 20%를 꼭 기억하시고요. 여러분의 열렬한 응원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후원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주도 제 영상 봐주시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구독 알림까지 광고 시청해 주신 분들, 적극적으로 커피 후원과 정기 후원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정성 어린 후원은 제 영상 제작과 아이들 후원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응원 좀 부탁드리고요.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가시면 건강 비타민C 올려놨습니다. 드시고 건강 챙기시면서 쿠팡 다른 물품도 구입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 채널이고요. 지금 얼마나 중요한 시기를 지나고 있는지는 제 영상을 쭉 꾸준히 한 1.5배속으로 보시면 시간 많이 안 걸립니다. 하루에 한 10분 정도만, 30분 정도죠. 두세 개 올라가니까 투자하시면 상당한 중요한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다. 그리고 특히 오늘 제가 오후에 올려드렸던 내용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거죠. 약간 오늘 덧붙여서 부연 설명 좀 하고요. 주식시장과 비교해서 말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자, 다음 금융 뉴스의 국제경제 보시면 자, 지금 러시아와 미국이 정상회담 했고요. 자, 어떻게 이제 반응이 나올지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 수출기업 트럼프 관세 직격탄, 영업이익 20% 증발. 이거는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나라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잘 판단하시고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비둘기 굴수비 총재가 금리 인하의 신중 모드로 전환이 됐습니다. 자,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정치적인 어떤 싸움 비슷하게 지금 연준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진짜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러 회담이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보시고요. 앞으로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달리고 있는데 상당히 위험한 신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 GDP 기반의 경기 침체 지표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이거 보여드린 것 같은데, 자, 이 차트를 보시면 일단은 지금 숫자가 증가하고 있는 게 보이시죠? 2024년 1분기부터 해서 쭉 증가하는 모습이죠. 여기 이제 그 그래프고요. 특이한 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삐쭉 솟아오르죠. 100까지 가면 이게 주식시장의 저점입니다. 자, 여기도 보면 이게 팬데믹, 보이시죠? 여기가 리먼이고요. 맞죠? 2009년 1분기 때 주식시장 저점이었죠. 여기 보면 닷컴 버블 저점이 이 정도 됩니다. 2001년 3분기 정도. 자, 그 다음에 이게 대부조합 사태 1분기입니다. 물론 그 전에도 있어요. 여기 보면 80년대 70년대 그 다음에
여기.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러면 여기가 주시작 바닥이면요, 여기가 주시작 고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지금 2023년 3분기 쭉 해서, 자, 2024년 3분기 지금 올라오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고점 찍고 있죠. 조만간 뭐가 주식시장이 곧 폭락하겠다는 신호가 뜨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현재 1분기 거거든요. 그러면 2분기 게 언제 발표가 되느냐? 10월 30일 날 발표가 됩니다. 그러면 10월 말에 되면 요게 만약에 증가하면요, 그럼 10월 말 정도 되면 앞으로 2달 후인데요. 네, 어떻게 될까요? 네, 폭락 아마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아주 희귀한 건 아닌데, 자주 사람들이 강조를 안 하다 보고 분기별로 나오다 보니까 신경을 안 쓰지만 정확하게 이거 약간 후행성이 강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되겠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입니다. 지난달 이번달 고점 만들었죠. 네, 말씀을 드린 대로 쌍봉을 만들고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죠. 8월 14일 고점 찍고 내려오는 상황. 더 이상 상승을 못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경제적 이슈 때문에 충격을 받은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코스닥에 보면 마이크로 스트레이지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뭘 기반한 거다? 요거를 기반한 주식입니다. 이게 저기다 폰지 사기라고 적어놨는데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요? 2000년에 한 번 했고요. 25년 만에 또 한 번 지금 해먹고 있습니다. 여기 사장 메이비가 완전히 폰지 사기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어마무시한 일이 발생이 되고 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만약에 좀 더 내려가고 그러면 이게 25년 전 닷컴 버블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99% 빠졌거든요. 지금 얘가 폭락 한번 했고요. 57% 반등 나온 상태입니다. 다시 빠지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주식 중에서 이게 2000년 닷컴 버블인데, 자, 들어가기 전에 요거 좀 보시면 이게 1929년의 RSI 차트입니다. 보이시죠? 폭등, 폭락. 무려 이제 3년에 걸쳐서 폭락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라디오는요, 지금의 AI 저리 가랍니다. 안 들리던 멀리 있는 사람의 목소리가 들린다는 거죠.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여기 한 게 있고요. 100년 전의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제가 보여드린 거죠. 주식의 상위 몇 프로, 10%가 차지하는 애들이 비율인데요. 지금 1929년보다 더 올라와 있어요. 자, 어떤 버블이요? 100년 만의 버블이다. 100년 만의 버블인데 100년 전의 주식과 그 다음에 100년 만의 버블.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요. 자, 그러면 제가 2000년 닷컴 버블 때 이거랑 모습이 똑같죠. 그 다음에 재밌는 거는 시스코가 반등이죠. 여기서 25년 만에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25년 걸렸어요. 여기까지 오는데. 그래서 반등을 했고요. 자, 지금 다시 이제 무너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요. 4%나 빠졌네요. 시스코가 장비업체. 상당히 위험한 순간에 있다. 자, 그러면 소위 말해서 미국의 시총 상위 종목들 잘 나가는 애들 좀 보시면, 자, 애플은 12월 달 하락 반등이죠. 자, 마이크로 보겠습니다. 지난달에 이어서 이번 달에 음봉 뜨기 시작했습니다. 자, 엔비디아입니다. 쌍봉입니다. 잘 보시고요. 자, 구글, 쌍봉. 엔비디아는 작은 쌍봉. 그런데, 자, 얘가 이제 실적이 나올 거예요. 8월 말에, 8월 28일쯤에. 만약에, 그때 컨센서스보다 앞으로, 얘가 지금 이익 성장률은 좀 줄고 있어요. 어떻게 될지 한번 잘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아마존, 쌍봉, 다 쌍봉이네요. 쌍봉으로 무너지면 약도 없는데, 메타, 쌍봉, 작은 쌍봉. 자,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하락 55% 반등,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자, ARM. 지난달에 많이 빠졌죠. 12% 빠지고 못 가는 상황이고요. 자, SMCI인데,
얘가 이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이번 달만 23%가 빠졌는데요. 얘가 작년 3월 달부터 작년 11월 달까지 무려 86%가 빠졌어요. 자, 하락 반등하고요. 이번 달부터 빠지죠. 23% 빠졌습니다. 자, 그런데 얘의 전력이 예전에 한번 상장 폐지됐던 적이 있습니다. 상장 폐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상장 폐지가 된 적이 있었고, 자, 이 상장 폐지를 다시 살려놔서 지금 이런 걸 하고 있는데, SMCI의 특징이 뭐죠? 네. 엔비디아의 나쁜, 그 주요 고객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거 상당히 잘 보셔야 됩니다. 이번에 만약에 메가7 중에서 하나 삐끗하면 그걸로 가는 거다. 그래서 만약에 SMCI가 설마 그럴 리는 없겠지만 상폐 이슈가 나온다라면 무시무시한 일이 시장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고요. 자, 버크셔 해서해 보겠습니다. 지난 5월 달부터 빠지기 시작했고, 존슨앤존슨 쌍봉, 자, B자입니다. 얘는 6월 달부터 고점 찍고 내려오는 상황. 자, 그 다음에 TSMC도 마찬가지 작은 쌍봉. 자, 월마트입니다. 얘도 쌍봉이네요. 예. 자, 그 다음에 텐센트. 텐센트가 이제 버블 붕괴 대표적인 사례죠. 예, 폭등 100배 올랐고요. 70% 빠졌습니다. 살벌하지요. 자, JP모간입니다. 얘도 고점에서 쌍봉. 지금 은행주도 상당히 좋지만 진짜 잘 보셔야 되는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고,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쌍봉이죠. 그 다음에 CT입니다. CT도 이제 반동이 살짝 나왔지만 얘도 여기 고점에서 쌍봉. 근데 이때가 서프라임이거든요. 만약에 뱅크 오브나 CT나 웰스파고 중에 셋 중에 하나가 무너진다? 그러면 시스템 위기 터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고요. 자, 그래서 지난달부터 내려오는 상황. 자, 골드만 양말 어떻습니까? 쌍봉. 머건 스탠리 쌍봉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대형주들, 은행주들이 이제는 더 이상 상승 여력이 없는 것 같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 메가 10% 상위 10%의 주식들이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어요. 자, 이런 와중에 대형주들이 못 가고 있다. 상당히 심각한 의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대형주와 소형주의 비율이 이번 달에 일단은 딱 멈춤을 했습니다. 자, 8월 달부터. 그러면 자, 이런 흐름, 2000년대 닷컴 버블의 이 흐름이 재현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고 시장을 보셔야 된다. 자, 여기서 더 계속적인 투자라든가 계속해서 롱 포지션은 사망의 길로 갈 가능성도 아주 많다.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요. 그래서 고점으로부터 닷컴 버블 얼마 빠졌냐면 73%가 빠졌고요. 자, 이게 만약에 73%가 된다는 얘기는 이 정도 온다는 얘기죠. 얼마냐? 지금 현재 10.6인데요. 2.8 정도 되니까 대략 한 4분의 1 토막 정도 나야 됩니다. 이게 이 정도로. 그런데 지금 문제는 기술적으로 다이버전스가 발생이 됐고 이제 폭락만 남은 것 같아요. 진짜 잘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도, 상업용 부동산도 상당히 지금 위험한 상황으로 와 있다. 그래서 앞으로 1년에서 2년 정도 상당히 위험한 시스템 아니면 부동산 붕괴까지도 볼 수 있는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고요. 제가 말씀을 드렸던 10년하고 3개월의 금리차인데, 자, 이렇게 팬데믹, 리먼, 닷컴, 데브조합, 2차 오일 쇼크 이렇게 생겼던 이유가 연준이 금리를 인하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9월달 금리 인하 사인이 솔솔 많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여러 가지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만약에 금리 인하하게 되면 이게 작동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엄청난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좀 보시고요. 그래서 트레이딩 뷰 차트로 보면 이게 764일이고요. 리먼 때가 540입니다. 그러면 리먼 때보다 더 큰 뭐가 터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된 거다. 금융위기. 그거의 한 2배 내지 3배 정도. 그래서 요게 대공황 때 모습입니다. 여기가.
네. 물론 대공황 때 여러 가지 지금하고도 차이가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어떤 정치적인 그 다음에 경제적인 면이 너무나 많이 닮아 있어요. 조심하라는 얘기죠. 이렇게 여러분이 판단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오후에 올려드렸던 게 이게 직업준비금입니다. 예. 왜 갑자기 이렇게 올라왔을까요? 네, 돈을 풀어서 그렇습니다. 자, 돈을 풀고 줄이고 풀고 줄이고 풀고 줄이는, 네, 풀고 그 다음에 줄이는, 네, 이런 현상이 계속됐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 지금은 직업준비금이 내려오는 상황이다. 자, 그러면 IPO 시장을 보면 유동성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직업준비금이 증가되고요. 직업준비금이 내려왔죠. 다시 자, 직업준비금이 증가하고 직업준비금이 내려왔어요. 자, 그러면 IPO 시장이 폭등을 하고요. 유동성이 공급이 되니까 그 다음에 유동성이 주니까 폭락을 합니다. 그럼 이건 뭐죠? 네, 지금 현재 상황과 비슷합니다. 예, 횡보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 상황을 진짜 잘 체크하시고요. 특히 이제 환율적으로도 말씀을 드렸는데 2014년부터 여기 2017년까지 3년간 2014년부터 2017년, 2018년 여기까지 내려왔잖아요. 이게 달러가 강세로 갔습니다. 돈을 풀면서 직업준비금이 줄어들 때는 달러 강세, 원화 약세, 예,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도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023년 그래서 달러가 이렇게 올라왔던 상황이죠. 지금 환경을 제대로 지금 전체적인 시각을 제대로 안 보고 있으면 완전히 실기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 잘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스퀘어 지표라는 겁니다. 스퀘어 지표가 엄청난 사상 최고치를 찍었어요. 이게 뭐냐? 미리 예고하는 지표입니다. 자, 사상 최고치에서 하락했고 그 다음에 반등이 나와서 지금 내려올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110까지. 그러면 특히 주식시장은 무시무시한 대폭락이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린 대로 대공황급의 폭락도 이루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미국 재무부에서 엄청난 지금 여기 파란 선이 단기 국채고요. 이게 중기, 이게 장기입니다. 보시면 보이시죠? 네. 단기 국채 엄청 발행했죠? 지금 6월 달 저점 찍었고요. 갑자기 7월 달에 엄청나게 발행이 됐습니다. 2366억. 그런데 중기 지표는 어때요? 내려왔죠? 네, 장기도 내려왔습니다. 자, 그러면 좀 길게 보면 자, 연준이 그동안에 2008년부터도 단기 국채 많이 찍고 채권을 많이 발행을 해서 시장을 부양을 했는데 2020년경 보세요. 엄청나게 발행을 합니다. 근데 이때 2022년, 2023년에 우리 그 위대하신 옐만국께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올렸죠. 2024년 10월까지 줄어들었다가 이번에 다시 BBB 법안을 통해서 자, 다시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 이게 가장 중요한 팩트가 뭐냐? 올 연말까지 1조 5천억 정도가 장기와 단기가 합쳐져서 그 정도 채권을 발행을 해야 됩니다. 물론 소화는 하겠죠. 그렇지만 부채 증가하고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때 자산시장의 붕괴가 일어날 수도 있다. 진짜 잘 보셔야 됩니다. 아니, 유동성 공급하는데 무슨 붕괴야? 아니요. 이번엔 틀립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지금 위치에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특히 직업준비금을 잘 보자. 요거 이제 내려오기 시작하는 요것도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좀 보시라고 8월 6일 13일까지니까요. 다음 한 목요일쯤에 보시면 이게 또 변화가 나타나 있을 거예요. 꼭 확인하셔요. 제가 이제 토요일마다 요거를 보여드리는데 여러분들도 미리 좀 확인하실 분들은 13일 날 나오니까요. 다음 주 한 21일쯤에 한번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중요한 이벤트가 하나가 있죠. 잭슨. 예, 그때 이제 파월 의장이 어떤 의사를 표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 여러분들이 꼭 좀 확인하시고요. 자, 삼성 차트에서 애플 차트입니다. 네, 고점은 찍었지만 내려오다 반동 준 상태죠.
지금 지표들은 다이버전스가 아니라 내려오고 있는 상황에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보시면 네, 이렇습니다. 음봉 생기기 시작했고요. 네, 다이버전스 생겼습니다. MACD 같은 경우는 지금 41.54, 여기가 얼마냐면 네, 42.34입니다. 여기가 높죠? 여기보다 이거는 높은데 요거는 낮아요. 그러면 뭐죠? 다이버전스라고 합니다. 물론 상승의 기운이 있지만 좀 더 지켜보자,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자,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영원히 갈 것 같지만 한 번씩은 크게 조정을 준다. 지금 여기 요 상황이 75% 빠진 거거든요. 한 1년 채 안 됐을 때. 이거 잘 보셔요. 예. 그리고 지금도 다이버전스고요. 상당히 위험 구간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좀만 삐끗하면 여러 가지 그냥 골로 갈 수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엔화인데 엔화가 146 이렇게 돼 있죠. 예, 상당히 지금 잘 봐야 되는 거고, 자, 달러는 제가 뭐 때문에, 지급 준비금 때문에라도 얘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 보시고요. 그래서 빈센트인가 빈털터리가 와서 얘기를 하기를 야, 엔화 강세로 만들어라 그랬는데 그게 마음대로 되나요? 네, 그래서 앞으로 상황을 예의주시하시면서 잘 보시고요. 문제는 원화입니다. 원화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 큰일 나는 거죠. 예, 이거 150원 넘어가면 진짜 난리 납니다, 여러분들. 예, 그래서 지금 상당히 위험한 순간이고요. 추세적으로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기술적으로. 자, 그 다음에 은인데요. 은인 30달러 돌파 이후에 상당히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 37달러. 금 같은 경우도 지금, 네, 3,000달러 돌파하고, 2,000달러 돌파하고 나서 상당히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 모습이다. 그리고, 자, 요거는, 반도체죠. 쌍봉. 잘 보셔요. 다이버전스. 조만간 확실한 신호가 나올 것 같다. 경기 민감주고요. 경기가 안 좋다는 신호가 터지면 어떻게 된다? 다 골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다우 또 역사 썼습니다. 살짝 역사. 자, 그 다음에 S&P 500 살짝 역사. 월봉을 좀 보겠습니다. 예, 역사죠. 네, 1, 2, 3. 그 다음에 아직 8월 달에 안 끝났기 때문에 이게 음봉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어느 때랑 비슷하냐? 1929년과 1987년입니다. 급락이 올 때, 그게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 다이버전스 생겼고요. 급락은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잘 판단하시고, 나스닥도 지금 비슷한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잘 보셔야 되고, 더 이상은 뭐 투자라든가 갈 수 있는 모양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어떤 변동성이라든가 큰 이벤트가 발생이 되면 못 갈 수도 있다. 8월달 안 되면 9월달, 9월달 안 되면 10월달, 점점점 갈수록 어떻게 된다?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이 꼭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실물, 금과 그 다음에 실물을 잘 준비해서 다가오는 엄청난 위기를 극복하시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정보 많이 올라갔고요. 아무튼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 실물 금은 현금 잘 준비하시고요. 지금부터 착실히 하면 늦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잘 대비하시고, 특히 금리 변동성에 대한 거 잘 확인하시고요. 제가 꾸준하게 아주 세밀하게 여러분들한테 정확한 차트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준비하시기 바라고요. 편안한 저녁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